239번입니다. 자,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앞에서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키가 크기 순으로 우리가 자, 키가 제일 큰 사람을 1번, 그 다음을 2번, 그 다음을 3번, 자, 가장 작은 사람을 4번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네 명을, 자, 어떻게, 이 네 명 자체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네 칸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 자, 이 네 명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4팩토리얼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앞에서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그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입니다. 얘가 키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커야 되고,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도 뒤에 있는 사람이 더 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절대로 1번 가장 키 큰 사람이 올 수 있나요? 없죠. 맞나요? 왜? 양쪽에 자기보다 큰 사람이 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2번이 올 수도 있나요? 없죠. 2번보다 큰 사람은 1번밖에 없으니까. 자, 따라서 여기에 큰 사람이 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자, 큰 숫자들이 여기 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1번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 4번과 3번은 여기 올 수 없는 거죠. 왜? 왼쪽, 오른쪽에 숫자가 더 큰 숫자가 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는 2번이나 누가 1번밖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나요?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다.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을 좌우에는 누가 와야 된다? 1번은 올 수가 없죠. 큰 사람이 와야 되니까 3번, 4번이 오면 되니까 3번, 4번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3, 4가 와도 되고 4, 3이 와도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 3과 4가 왔다면 반드시 1번은 여기 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첫 번째 여기 2가 오는 경우 그 한 가지와 그리고 양쪽에 더 키가 큰 사람이 와야 되니까 3, 4, 4, 3. 즉 3번과 4번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이 팩토리얼과 제일 앞에 가장 작은 1번이 올 수밖에 없죠. 한 가지가 되어서 첫 번째 경우는 이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1보다 큰 쪽이 와야 되니까, 1보다 큰 사람은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죠. 그러면 2, 3, 4는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도 이 1번보다는 다 큰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3명을 그냥 순서 있게 이 세 자리에 배열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분자가 덧셈이니까 약분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분모는 4팩토리얼 24가 되고요. 2팩토리얼은 2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을 하면 3분의 2 바로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0번입니다. 세 개의 숫자 1, 2, 4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뽑아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네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항상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라고 하지 말고 이런 간단한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 자연수가 얼마보다 크다? 4천보다 크다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중복을 허용하니까 천의 자리에 1, 2, 4 몇 가지? 세 가지. 백의 자리에 세 가지. 십의 자리에 세 가지. 일의 자리에도 세 가지. 바로 중복 순열이 되죠. 3의 4제곱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천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4천보다 크기 위해서는 여기에 천의 자리에는 1과 2는 절대로 올 수가 없죠. 여기는 4밖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4천보다 크기 때문에 1, 2, 4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죠. 0이 없으니까. 따라서 100의 자리에 몇 가지? 1, 2, 4, 세 가지. 10의 자리에도 1, 2, 4, 세 가지. 1의 자리도 1, 2, 4,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천의 자리에 한 가지고 나머지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는 세 가지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모두 다 3으로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1번입니다. 자, 두 집합 X는 A, B, C, Y는 1, 2, 3입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 때 그랬죠. 그럴 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 문제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고 했죠. 자, 먼저 우리는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누구에게 바로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게 뭘 하면 된다? 인터뷰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중복 순결이 되는 거죠. A가 취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 2, 3, 세 가지. B가 취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맞나요? C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되어서 3의 세제곱 바로 27가 3의 세제곱 바로 27가지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뭐죠? X 값이 다르면 X 값이 다르면 맞나요? 뭐다? y값. 그 함수 값도 뭐하다? 다르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뭐다? 공역과 치역이 뭐 해야 된다? 같은 경우. 여기까지를 합쳐야지만 바로 1대1 대응이 되고 x 값이 다를 때 y 값이 다르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1대1 함수가 되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반드시 이 정의의 원소가 세개면 공력의 원소도 세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역과 공력의 원소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1대1 함수를 만들려면 여기에 공력의 원소가 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하나당 한 개만 써야 되죠. 그럼 A가 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A가 2에게 쏟다고 한번 해볼까요? A가 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A가 그중에 2에게 쏟다면 B는 어떻게 돼야 된다? 2에게는 절대로 화살을 쏘면 안 되겠죠. 따라서 B는 1과 3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데 3에게 쏟다고 해볼게요. 즉 B는 1과 3 두 가지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는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설 수밖에 없다? 1에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3과 3이 하나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 9분의 2가 바로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대1 대응은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공력의 원소도, 지역의 값도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 공력과 지역이 바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즉 정의의 원소가 N개면 공력의 원소도 N개가 되어야지만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2번입니다. 네명의 학생이 5개의 메뉴 중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를 고를 때 네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가 무엇으로 함수의 개수로 생각할 수 있겠나요? 물론 이 문제를 또 다르게 무엇으로 호텔 문제도 되게 돼요. 원래 중복 순열이 가장 기본적인 게 호텔 문제인데 호텔 문제와 함수의 개수 문제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학생이 고르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이 어떤 음식을 고르는데 그 음식을 무엇으로 받아든다 호텔로 받아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학생의 집합을 정의요. 그리고 메뉴의 집합을 바로 공력. 바로 호텔방을 바로 무엇으로 공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네 명이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모든 학생이 이 A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면 모든 학생이 바로 A에게 화살을 쏘도 되겠죠. 그러니까 빈방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 이 네 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5의 4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이 서로 다른 메뉴죠. 서로 다른 방으로 가겠다. 즉, 무엇이 돼야 되죠?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1대1 함수. 네 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즉, 정의역과 공력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를 우리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어떤 누구를 먼저 가도 됩니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겠죠. A, B, C, D, E 5가지가 되고요. 그런데 2는 D를 선택할 수 없죠. 서로 다른 메뉴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D를 제외한 4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2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B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3번 학생은 자, 1번과 2번이 선택한 B와 D를 선택할 수 없죠. 그럼 A, C, E만 선택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3번이 선택한 것이 E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 4번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B, D, E를 제외한 A와 C만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2가지가 되어서 4번이 이렇게 A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학생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말은 바로 1대1 함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5와 5는 하나 약분이 되고 나머지는 약분이 안 되네요. 5의 세제곱이 얼마죠? 125가 되고 4와 3과 2를 곱하면 바로 24가 되어서 바로 이 바로 함수 F 중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바로 125분의 24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43번입니다.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두 명이 이길 확률인데, 그럼 일단 전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을 때, 각각은 가위바위보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낼 수가 있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자, 1번 학생이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 3개가 있죠. 2번 학생도 3가지, 3번 학생도 3가지, 가위바위보 3가지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명이 이기라고 했죠? 2명이 이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명이 이긴다는 말은 두 명은 같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내야 되고 다른 한 명은 거기 저런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두 명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누구 두 명이 이길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 명 중에서 이길 사람 두 명을 먼저 뽑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이 이길 수도 있고, 1번, 3번이 이길 수도 있고, 2번, 3번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길 학생 1번, 2번을 먼저 선택해보는, 그게 바로 두 명을 선택해보는 것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3 컨비네이션 2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길 사람은 1번, 2번인데, 그 가위바위보를 하기 때문에 1번, 2번이 가위를 낸다면 3번은 볼을 내야 되겠죠. 1번, 2번이 바위를 낸다면 3번은 가위를 내야 되고 1번, 2번이 볼을 낸다면 3번은 바위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3 컨비네이션 2는 3명 중에 이길 사람 2명을 선택한 것이고 물론 지은 사람 3 컨비네이션 1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3 컨비네이션 1을 선택해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때 이 이길 사람이 무엇으로 이기는지, 가위로 이기는지, 바위로 이기는지, 보로 이기는 건지, 즉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3 컨벤션 2는 3이 되므로 3이 두 개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의 확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244번입니다. 자,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자,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네요. 다섯 자리를 뽑아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다섯 자리 자연수 만드는 게 바로 전체 경우니까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0이 있죠. 0은 첫 번째 자리에 절대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1, 2, 3, 4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중복을 허용해야 되니까 1을 지우면 안 되겠죠. 이제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는 0이 올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천의 자리 다섯 개, 백의 자리도 다섯, 십의 자리도 다섯, 일의 자리도 다섯 가지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무엇을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짝수가 되라는 말은 1의 자리에 짝수가 오면 되니까 이때 0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4가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다?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왔다면 어떻게? 자, 중복해도 되니까 0을 또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중복 허용이니까. 그러면 이 바로 만의 자리는 0을 제외한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먼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0을 제외한 게 올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어떻게 된다? 0, 1, 2, 3, 4 모두 다 올 수 있으니까 바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되겠네요. 따라서 5의 세제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자, 2가 왔는데 중복 허용돼요. 그럼 첫 번째 자리는 0이 못 쓰죠. 따라서 몇 가지, 0을 제외한 네 가지. 그래서 만약에 1이 왔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된다? 1, 2 모두 다 중복 허용되니까 바로 5가 천의 자리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니까 바로 4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러면 여기에 4가 와도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분류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고 빠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5의 세제곱을 몇 번 더한다? 세 번 더하니까 곱하기 3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5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5의 세제곱, 5 3개 날리고 4도 약분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바로 짝수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245번입니다. 자, 7개의 문자인데, 자, 읽어보면 알파고죠, 알파고. 이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라. 그러면 이웃한 것은 뭐 한다?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죠. 모음끼리 이웃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 7개의 문자가 어떻습니까? 같은 문자가 있나요? 아, 같은 문자가 있네요. 누가 같아요? A와 A가 똑같죠. A와 A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순열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7개의 문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데 있어서 A와 A 두 개가 같으니까 같은 문자 바로 2팩토리얼로 두 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럴 때 모음끼리 이웃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음을 찾아보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대문자로 이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모음은 A와 O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모음을 뭐 한다?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음끼리는 주머니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L과 P와 H와 G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5개, 주머니 한 개와 서로 다른 문자 5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5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자리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봐도 AAO AOA, OAA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따라서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3이 의미하는 것도 이 AAO 세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또 여기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전체 세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데 A 두 개가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죠. 이게 바로 3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이 계산 방법도 보면 이 5팩토리얼이 사실 일본의 5팩토리얼 분자였어요. 그러면 5팩토리얼과 7팩토리얼을 먼저 약분하는 게 낫겠죠. 이해되나요? 2팩토리얼과 7팩토리얼을 약분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7팩토리얼은 무엇입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약분하고. 자, 2팩토리얼이 2니까 3이 되겠죠. 약분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도 약분이 되니까 분자는 다 약분되었어요. 분모에 남는 게 7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바로 7분의 1이 바로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바로 확률 문제인데, 자, 이 분모 같은 거 바로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열할 때는 전체를 그냥 배열한 것에서 같은 종류만큼 각각을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음끼리 이웃이니까 이웃은 반드시 한 주머니 안에 넣어서 하나로 취급한 다음에 그 안에 순서를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